씨름 선수 중에 고수는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합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려고 들어오는 힘을 바로 상대방 본인이 넘어지게 하는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의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역정에도 불구하고 아양을 떨며 시어머니의 기분을 좋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한 번은 모르겠지만 두 번, 세 번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시어머니는 내가 좀 심하게 말했는데도 며느리가 말을 너무 예쁘게 잘해주네 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런 내용을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 너무 잘 들어왔다고, 너무 착하고 이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며느리에 대해서 악감정은 없어질 것이고 좋은 감정만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또 반복이 되면 시어머니는 며느리 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며느리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나아가서 시어머니에게 다소 무리한 부탁을 할 일이 있더라도 시어머니는 그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경우가 다 생깁니다. 특히 소위 진상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귀찮게 하루에 한 번씩 꼭꼭 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30일 동안 구축했는데 30일 내내 카톡이나 전화해서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클라이언트는 제가 아무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흥분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는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으며 고객의 다소 무리한 요구에도 최대한 수용을 했습니다. 물론 너무 심한 경우에는 거절하며 왜 안 되는지 설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두 가지 이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구축 이후로 유지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그 진상 클라이언트에게 꼭 2배의 비용을 불렀습니다. 그 클라이언트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했습니다. 본인의 성격을 받아줄 수 있는 제작자가 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클라이언트의 진상지체도 맞추면서 홈페이지를 구축한 저는 그 이후로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을 대충 설명해도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바로바로 캐치해냈고 그 클라이언트는 기꺼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다른 또 진상 클라이언트인데요. 그 클라이언트랑 홈페이지 하면서 정말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하지만 참고 끝까지 했는데 그 클라이언트가 다른 곳에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곳에서 800만 원어치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즉 제가 진상 클라이언트에게 같이 화를 내며 싸웠다면 홈페이지 제작했던 것은 어그러졌을 것이고 그 이후로 이런 결과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요. 저희 쇼핑몰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고객이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신경질 내면서 안 판다고 다른 곳 알아보라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고 물어봤는데 이런저런 서류가 필요한데 제가 부산은행까지 갔다 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부산에 있는 은행은 아니고요. 인천에 있는 부산은행입니다. 다행이죠. 남는 이익은 적었습니다. 대량 주문이지만 건수가 뭐 200~300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짜증나는 일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친절하게 기꺼이 다 해주었는데 그 이후로 그 고객이 또 1000만 원어치의 대량 주문했고 저는 하루 만에 13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차례 또 주문했고요. 제가 그 고객이 주문한 금액을 합산해 보니 2천만 원 정도가 되었고 300만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빠졌는데요. 즉 저는 이렇게 17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어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최대한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설득해서 거절한 결과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더 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방법, 나에게 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나와 만나는 사람, 나와 인연을 맺는 사람과 플러스 기운이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플러스가 안 된다면 이퀄이업도 하면 됩니다. 즉 같다. 플러스는 아니지만 마이너스도 아닌 기존과 동일한 기운이죠. 절대로 마이너스 기운이 흐르게 되면 안 됩니다. 상대방 탓, 환경 탓, 무엇 탓을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소중한 나를 나 외의 것으로 휘둘리게 할 것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부딪히는 그 어느 것과도 플러스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안 될 경우 이퀄이 되게 보세요. 한 달을 하면 내 기분이 달라지고요. 1년 하면 내 생활의 질이 달라질 것이고 10년 하면 내 인생의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화를 일부러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네요. 사실 이거는 제목인데, 뭐 이게 아주 굉장히 큰 어떤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이제 안 볼 사람한테 쓰는 건데 이제 화를 낸다기보다는 큰 소리로 말하면서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볼 사람한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지 않은 사람한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 감정을 상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내 감정을 끌어올리지 않으면서 그냥 이성적인 상태에서도 화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가령 이제 뭐 제가 정수기를 끊는다거나 인터넷 끊을 때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한 3번, 5번 전화가 와요. 해야 돼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한 번에 끊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화 와서 굉장히 짜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가령 이제
이제 가령 인터넷 끊는다고 했을 때 이제 상대방은 계속 말하거든요. 말할 여지를 안 줘요. 제가 계속 말하거든요. 안 끊고. 그랬을 때 상대방 말하고 있는 그냥 상태에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약간 큰 소리를 해가지고요. 저 KT 안 쓸 거고요. 당장 끊어주세요. 진짜 안 쓸 겁니다. 지금 말을 계속 하셔도 소용없어요. 바로 끊어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KT 진짜 찾아갑니다. 찾아갈 거예요. 바로 지금 끊어주세요. 알았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찐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먹히긴 하거든. 상대방한테. 해보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 해보신 분 계시나요? 뭐 해보니까 먹히거든요. 일단 이렇게 먹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볼 사람한테 하는 건데 내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 끌어올리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이성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이랬을 때 마치 화내는 것처럼 보이니까 먹히거든요. 요게 이제 일부러 화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좀 싱겁죠? 마치겠습니다. 동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